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The reason doesn't matter. 신세계의 브라들들이 7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깝던 사이에서 만나기만 하면 피를 튀기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 이를 바득바득 갈며 불꽃이 튀길 듯 맹렬하게 충돌하는 사이로 과연 형제의, 아니 두 킬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영화, 오늘 리뷰해볼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청부살인 암살자 김인남은 마지막 살인을 마치고 살고 있던 일본을 떠나기로 합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인남에게 비밀로 한 채 인남의 아이 유민을 낳고 살고 있던 영주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아이마저 유괴당한 뒤 싸늘한 시체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인남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를 되찾기 위해 태국으로 향하게 되죠. 그 시간 일본에서는 인남이 죽인 야쿠자 고레다의 동생인 백정 레이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인남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 과연 두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캐릭터들이 몸과 몸을 부딪혀 싸울 때 느껴지는 시원한 타격감과 후반부로 갈수록 주먹, 칼, 총, 차량 등으로 점점 커져가는 규모의 경쾌한 액션으로 인한 스릴과 짜릿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기존 액션 영화에서 관객들이 느꼈을 법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배우들이 실제로 모든 액션을 소화하는 한편 그 액션을 여러 대의 카메라를 활용해 한 테이크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스톱모션 기법을 차용해 프레임을 나눠 촬영함으로써 인물 간의 부딪힘을 리얼하게 구현했다고 하네요. 실제 영화의 화면을 잘 들여다보면 액션 장면에서 배우들이 서로 때리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닌 살과 살이 맞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김인남은 한국의 국정원 출신으로 추측되며 8년 전 한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한 이후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난 인물입니다. 8년이 지난 뒤 옆나라인 일본에서 살인 청부업을 하고 있는 인남의 모습은 처음 등장부터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인남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의 촬영을 맡은 홍경표 감독은 빛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인남은 줄곧 건조하고 차가움이 묻어나는 잿빛의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고 한국에 오면서 인남을 둘러싼 색이 점점 짙어지다가 태국에서는 뜨거운 붉은색 속에서 레이와의 혈투를 벌이고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즉 영화 속의 빛을 통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인남이 점차 자신만의 삶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준 것이죠. 인남 역할을 맡은 황정민 배우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암살자 인남의 캐릭터를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 딸인 유민을 혼자 호텔에 두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은 인남의 인간적인 면모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여주었던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형을 죽인 인남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레이는 백정 집안 출신으로 야쿠자 업계에서 가장 잔혹하며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형과의 연을 끊고 살아가던 레이는 형의 죽음을 전해 듣고 인남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레이는 처음 등장부터 하얀 독포자락을 휘날리며 항상 검은색 옷을 입는 인남과 대척점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몸에 문신을 두른 채 스타일리시하고 화려한 패션으로 칼을 휘두르는 레이의 모습은 그 존재만으로 굉장한 위협과 위압감으로 다가오며 특히나 태국 뒷골목 차고지에서의 첫 액션씬은 마치 한 마리의 맹수와도 같은 레이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 역할을 맡은 이정재 배우는 의상부터 스타일까지 모든 부분을 치열하게 분석하며 레이 그 자체로 탄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또 실감나는 액션을 위해 새벽 촬영이 끝난 뒤에도 잠을 줄여가며 연습에 임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태국에 도착한 인남을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트랜스젠더 역할로 등장하는 유이의 캐릭터는 영화 시작 후 1시간 뒤에 등장하며 자칫 무겁고 진지하게만 흘러갈 수 있었던 영화의 분위기에 숨통을 틔워주며 실제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웃은 장면은 유이가 등장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태국이라는 공간적인 배경과도 잘 어울리는 유이 캐릭터는 영화의 개봉 전까지는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죠. 영화의 개봉 후 유이 캐릭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박정민 배우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놀라면서도 영화 속에서 확실한 자신만의 역할을 해내며 윤활유가 되어준 유이 캐릭터의 매력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민 배우는 유이 캐릭터를 너무 과장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일 아트 샵에서 네일 케어를 받기도 하고 홍대에서 직접 캐릭터에 어울리는 옷을 사기도 하는 등 유이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인남, 레이, 유이 캐릭터 외에도 영화 속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남의 딸인 유민 역을 연기한 아역 배우 박소희 배우의 얼굴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박소희 배우는 2018년부터 연기를 시작한 2012년생 아역 배우인데요. 곧 개봉할 영화 담보에서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모쪼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있을 당시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찬찬히 생각해보면 조금씩 의문이 생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태국에서 살해당한 영주의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이라든가 형과의 연을 끊고 지내던 레이가 인남을 뒤쫓는 심리적인 동기, 자신의 조직원들을 죽이고 조직의 신장부에 혈혈단신으로 쳐들어온 레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대우해주며 인남의 시체를 건네주겠다는 태국 보스의 태세 전환 등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야기의 개연성이나 인물의 심리적인 동기들의 작은 구멍들이 느껴지지만 홍원찬 감독은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서사의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극장 전체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액션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기 위해 영화의 편집과 이야기의 전개에서조차 아주 속도감 있는 모습으로 관객들이 시청각적인 볼거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런 선택은 매우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두 마리를 모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의 강점을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로 주인공 인남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딸인 유민을 구하러 가는 과정을 통해 속죄받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기독교적인 요소들도 전혀 없었고 인남이 저지른 살인들을 원죄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한 영화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압도적인 장점으로 어렴풋이 느껴지는 단점들을 깔아뭉개고 결말까지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영화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범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